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중에서 질의응답 시간 가질 때 혹시나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를 밝히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응답 하시기 전에 그 상부 대상도 그렇고 제가 이제 5년간 투표 부정선거를 살펴보면서 선관위의 참 상당한 답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투표 용지가 누가 발급했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인데 바코드를 보면 그 번호가 있고 그 바코드 발급 내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투표지가 누가 발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꼭 보면 위조 투표지는 선관위가 어떻게 발급했는지 말을 못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이전에 시흥시 고물상에서 발견된 투표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왜 시흥시 고물상 그 쓰레기통에서 이 투표지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가 바로 그날 저녁에 이 투표지는 경주의 양산 양남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그 발급된 거다라고 했고 국회에 발급 내역까지 다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냥 이 투표지는 누가 언제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바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말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투표지는 언제 발급된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대량으로 위조된 투표지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 관련해서 사전투표소 현장에 있었던 분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PN 박혜민인데요. 그 일사설립 증거 인멸한 부분인데 영상을 들었다가 촬영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CCTV가 없지만 그 관내 사전투표장에 있었던 참관인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동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은 언론에 공개 못하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영상은 지금 배포되어 있는 상태, 언론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죠. 네, 혹시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 준비된 영상에도 있다가 보여주셨잖아요. 네, 뭐 그 영상도 있고 또 전후 영상도 또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면은 바로 전달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니터에 좀 띄워주세요. 그분은 참석을 오늘 직장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그 동영상만 보면은 그 유권자가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게 영상에 다 찍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조정진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에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댓글 지냈고요. 지금은 트루스데일리라는 신문을 서로 창간해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있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에거시 미디어 기자들이 이렇게 참석하고 관심 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꼬리가 잡혔는데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앉아 계신 이모 선생님은 정보기관에서 정년하신 분을 알고 계신데 그 현장 그 지역구 국민의힘 지역구 지구당위원장이 변호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도 부정선거로 떨어지신 분을 아는데 당연히 이번 지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나와서 당 차원으로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 당이나 또 당 거기 현장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분인 지역구 위원장인 아마 고모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요. 왜 관심이 없고 이 자리에 안 나왔는지 좀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을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말하는 걸 참 꺼려합니다. 이게 가장
그 국민의 주권을 지킨다, 국민을 이해한다, 뭐 민생을 한다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인정을 안 하는 형세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라서 그분도 문신의 폭이 좁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판단이고요. 예. 되게 참 국민의힘은 비겁한데 그 고석 그 당협위원장이 고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인 시의원인 변호사하고 고발을 했고 증거 보정 관련해서 저에게 의견도 물었고 고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또 제3자이긴 하지만 그 이하상 변호사가 또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이상한 이 지도부가 이걸 이상하게 왜곡을 시켜요. 참 희한한 일인데 이거를 이번 기회에 타파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부정선거를 이렇게 계속 용익하고 침묵을 시키는 범죄자 카르텔과 연관된 무리들을 다 청산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석 변호사는 아마 이 부분을 알고 지금 고발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렉스의 신선대 기자인데요. 그 투표자하고 그리고 숫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도 숫자 차이 나는 게 많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조사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따가 제 발표때 우리 국방대 사무총장인 서미란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전국적으로 최소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의 투표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아주 정교하게 세고 있는 참관들이 있는 곳은 숫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김상현 대표님이 열심히 참관한 데는 숫자 차이가 안 났죠. 이렇게 안 났고 또 저 대구에 윤용기 변호사 또 한간이 맨날 시비 거는 변호사로 또 알려져 있으니까 그분이 또 첫날 들어갔을 때 꼼꼼히 하니까 그분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그냥 느슨하게 하는 곳이나 느슨하게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벌려버렸어요. 심지어 100% 이상의 차이를 벌인 데도 있고요. 처음에는 차이가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0개, 20개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대규모 조작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서브를 까야 되는 겁니다. 제 경험 잠깐만요. 제가 2일차 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지구의 그 단톡방에 참관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매 시간 지역별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날에는 아직 참관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숫자들이 시간마다 10표, 20표 차이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와, 차이가 나네 하는데 저는 실감을 못했습니다.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하는데 2일차에 제가 3,216표인가 셌습니다. 제가 3분의 2 정도를 했고 오전 타임에 아내가 했었고요. 2명이 번갈아 했으면 더 오차가 있을 법도 하고 그리고 3,200표면은 제가 본 통계보다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 결과를 보고 그때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런 공유된 내용들이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날 엄청 큰 충격을 받고 다음날부터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 아까 제가 한 가지 동인천도 이런 것들 보면서도 저는 정말 경악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지만 간접적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참관인으로 참가를 하고 선관위 직원들의 태도를 직접 대하고 그리고 직접 세워보고 그 결과들을 봤을 때 직접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충격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에 여기 항의하거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적 아니 그 질문을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여기 전화 선관위 전화를 해서 혹시 지금 확인이 됐던 그 사실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들 교육감 보고서가 있었죠. 봉인지에 대한 저희가 문의를 했었는데 첫째 날 봉인지가 때문에 공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고 측으로 연락해서 봉인지 자금이 전혀 남지 않는다라고 서관이 알아봤더라고 그러니까 서관이 답변이 봉인지 10초 이상 붙여야지 자금 남지 않아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람대가 이제 그날 새벽에 아침 일찍 가서 둘째 날 자금 투자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봉인지를 아무 말도 없이 영어 촬영하라고 제가 또 몇 분이 말씀을 드렸더니 보람대원들이 촬영을 했어요.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봉인지 붙이고 12시간 지난 후거든요. 전날에 봉인지 선관위 답변에 의하면 봉인지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10초 이상 붙이면 자국이 남는다지 않습니까? 12시간이 뭐 어떨 것 같습니까? 자국이 안 남아야죠. 포스트잇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선관위로 답변 갔더니 선관위 답변이 써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비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사용하려고 이번에는 소참이 없는 걸로 사용했다. 그래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후보처 입장이 하시는 말씀이 선관위 입장이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거기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답변 안 했는데 성공리 답변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얘가 가까이 얘기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적으로 질의 응답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공식 질문이 뭐냐면 그 장동영 의원이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아까 우리 전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2~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보고 봤는데 그 정도 괜찮습니다라고 이게 그들의 답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3%면은 100만 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만 표고 마음만 먹으면 수백만 표까지 그 이상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제 그냥 제가 좀 준비한 파일이 PPT가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혹시 적어놨습니까? 아까 그 영상 아니 일단 그러면은 네, 같이 한번 보시고 가도록 될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이 2025년 5월 30일 07시경에 경기도 용인 수지 성복동 선거구에서 시행된 사전투표, 관외 투표에 이미 기표가 된 기표가 된 용지를 받게 된 그 과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이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누나 한번 추천하셨고 이미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 갖고 있었던 거 자기의 본인이 받았던 거 투표해서 어디 공투에다가 아니 파로 받아서 요거를 재발표 받아서 이걸 다시 재발급 받아서 재발급 받아서 지금 이것만 재발급 공투하고 한 명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있어요. 본인이 인원이 투표하고 이렇게 지정이 됐었는데 이거를 최대한 걸로 나중에 하세요. 경찰분은 해가지고 경찰분들은 경찰분들 해가지고 경찰분 해가지고 자, 이것은 아까 이거 내년 예산 때 이제 어떤 예산 때 이것은 이제 공동의 무효 처리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죠? 예, 지금은 예, 저기서 바로 투표 용지를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언제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무효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약간 이제 밤에 회생용 우리가 다시 회생용 못 하고 아니 우리 이대로 넣어도 여기 그 무효표가 되거든요. 한번 앞에 있는 부분은 박 변호사님, 지금 법적으로 지금 증거인멸입니까? 뭐 어떤 범죄에 해당됩니까? 송기가 그걸 훼손하는 거 같은데 지금 공투는 지금 지금분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러는 제가 이거 잠깐만 제가 오늘 서울 강동구 선관위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동구 선관위를 다녀왔는데 그 선관위를 왜 다녔냐면은 그 5월 30일 전에 대량으로 롤용기와 해송용 봉투가 강동구 선관위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많은 양의 그 롤용지와 해송용 봉투가 들어가서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24시간 앞뒤로 참가를 하신 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안 나온다 해가지고 제가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쇼핑백으로 줄때 뭐 하나씩 들고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에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 기본적으로 선관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 해송용 봉투가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투표지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왜 일산 서구 투표지인지 이게 따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수사의 그 ABC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아예 저 봉투를 없애버리고 저 지금 투표지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제가 좀 전에 설명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로 창신동에도 저 우편 투표 이렇게 하나씩 틀어보니까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또 하나 펄펄 나와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3구 대선에도 은평구 신사일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평구 신사일동에 이 이재명의 기표된 투표지가 해송용 봉투에 3개가 삽입이 돼가 이게 현장 전달이 돼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그게 제가 그때 출동했을 때 거기만 문제됐던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그런 현상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만 이제 제가 유튜브로 촬영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위조 투표지 대량 위조 투표지 대량 위조 사건인데 이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속꾸기 투표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위조 투표지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물타기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자작극 논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자작극 프레임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고 투표 용지가 특정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PPT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변호사님, 네, 우선 하나 좀 질문이 아까 경찰관 퇴거하라는 사람은 선관위 직원으로 아니면 선거 사무원이요? 선관위 직원입니다. 송모계장. 피고발. 네, 송모계장. 이게 원래는 보통 사전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이 없거든요. 투표 관리관하고 투표 사무원만 있는데 저렇게 이슈가 발생하면 선관위 직원이 오죠.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날 그 성북동에서 그 저희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의제 비서를 많이 썼어요. 왜 봉인지 쓰는데 그 안에 넣어서 저기 꼭 들어가게 해라. 훼손시키지 말고 뛰쳐나오기만 하지 말아라. 어쩌고저쩌고 그런 어떤 참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을 참 많이 해갖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제가 가서 왜 성북동에 이렇게 투표관리관이 고압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투표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참가인을 저기 통제한다. 좀 말해줄 수 없겠느냐 하고서 이제 제가 그 송모 계장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일찍부터 이제 우리 참가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일찍 오게 된 거예요. 마침 근데 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저기 뭐 불러서 온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다가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원래 선관위 직원이 사건이 생기면 오는데 투표 사무원하고 투표 관리관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직원이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봉인지에 사인을 하는데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세 사람한테 사인할 때 절대 밖으로 나가서 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관없거든요. 그 전에 뭐 수지구 풍덕천동에서도 다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서 사실 저희가 그 투표관리관이 저희에게 그렇게 명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절대 금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 근데 저희 세 사람이 관인이요. 예. 저희 세 사람이 금 밖으로 딱 나갔더니 갑자기 이 김준희 사무관이 관리관이죠. 투표관리관이 다른 직원을 향해서 이거 사진 다 찍으라고 선관위에서 말한 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 너희들 마치 그 뉘앙스가 너희들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사실 저희는 그 법령에 따라서 한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서를 한 4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앞에서 지금 그 투표를 하고 반내에 저는 개수를 했는데 투표를 하는데 그 앉아서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법령에 따라서 접어달라. 이거는 비밀 투표기 때문에 공개되면 안 되니 접어달라고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도 그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굳이 얘기할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놀라서 또 그 다른 제가 판단이라고 하는 그 참가인에게 빨리 이의신청서 제기해라. 그리고 나서 이의신청 제기해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속 한 4장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모 지도계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의신청을 하게 되니 그런 가운데 그렇게 아까 경찰관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투표소에는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선관위 우리나라 법위의 기관이라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미국 국제감시단이 한국에는 다 법 아래 있지 않나 이랬더니 아니다 이러면서 국회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는 법 위에 있다. 그거 비슷하게 처음 이번에 일어난 그 사건과 또 이제 선거 사전투표 사건을 관련 지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보시면 수원평동 사전투표소인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일이 지나니까 저 가운데 봉인이 훼손이 됐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소가 이 보관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자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틀어보죠. CCTV가 조작된다는. 선관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CCTV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CTV가 얼마나 쉽게 조작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있는 게 스타트 스텝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가 있고 그 투표지가 가만히 있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우리는 이 투표지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전자장비는 너무나 쉽게 이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표조직이 표 바꿔치기 하는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표지에다가 만약에 넣는다. 이 투표지를 더 추가해서 투표를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CCTV가 왜 투표하는 그냥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지워버릴 수가. 저기 시계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지 않으면 CCTV만 보면은 조작된 CCTV를 통해 가지고 투표 시계 있는 집에 데만 조작을 안 하고 나머지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위에다 놔야지 조작하기 쉽겠죠. 네, 그래서 시계가 위에 좀. 근데 이 CCTV 조작하는 방법은 여러 개 있거든요. 정상단 이런 것들이 체감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의 투표지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장비, CCTV, 이 세상 모든 전자장비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 그 공원 과정에서 선관위는 지금 우리 그 부방대나 투표 감시단들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요즘 돌아가는 거 50초만 해가지고 그 자유의 날개 감시단이 찍은 게 있는데 참관을 해서 사진을 찍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투표가 보관된 상태를 찍는 거를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이 뚜껑하고 여기 어디냐 행당식 투표함 사이에는 전혀 간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뚜껑만 따버리면 아예 통째로 바꿀 수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CCTV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CCTV 관련해서 짧게 좀 수지구 예를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용인 수지구에는 선관위 사무실 앞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무실 앞에 여기에 유리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작은 모니터로 CCTV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들이 시간표를 짜서 24시간 핸드폰으로 이걸 찍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웃긴 광경입니다. 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2명씩 3명씩 24시간을 핸드폰을 찍으면서 옆에 간식과 물을 놔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개하고 있어요. 24시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전투표가 끝나고 관외 우편물이 우체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 CCTV를 치워버려요. 이거는 조작도 아니고요. 그런 기술적인 것도 필요 없고 대놓고 이 CCTV를 가리고 치워버립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까져요? 놀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남양주 사건인데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남양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별내동에 29일 2통에 7,710표가 나왔고 30일에 3통에 6,419표가 나왔는데 통수는 오히려 숫자가 많은데 더 적어요. 근데 30일은 3통이 됐죠. 근데 30일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통이 갑자기 더 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정체 모를 한 통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년 번호를 찍었는데 216이라는 투표함이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그 당일 투표나 개표 창단 들어가면은 투표함이 하나 들어오거나 하나 빼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일 투표가 100% 넘을 것 같다, 너무 높다 이러면은 전산으로 투표율이 갑자기 정지가 되거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표함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가 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그 남양주에 이게 지금 제보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게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말 화장실 한번 가고 6시간 동안 투표함 넣을 때까지 체크를 했는데 막 이렇게 집중해서 체크를 했는데 처음에는 봤다가 두 번째는 7표, 5표, 19표, 23표, 50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묘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집중해서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집중이 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부방대의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 모르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50표 차이는 나는 거, 와 진짜 못했다고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개수한 것과 명부 시스템과의 비교입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나는데 마지막에는 차이가 큰 거죠. 이거는 이제 안양식이요. 저기 안양 4동 이런 것들이 67, 120, 120, 108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 차이가 크거든요. 7, 4, 8, 8, 5, 7 대구도 많이 차이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을 정자를 꼭꼭 써가면서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가지고 뭐 오차라 해봤자 평균 오차 한 10 정도 잡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의 제기서를 정성껏 써가지고 제기를 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퇴장시켜버렸어요. 선관위가. 이게 참관 방해입니다. 이 퇴장시키고 나서 지맘대로 올려버릴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지금 선관위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광양시나 이런 데 보면은 전국적으로 특히 전라도 지역이 어마어마한 투표율을 자랑했는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롯에 있었던 그 4.7초당 한 표를 넘은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광양시 중마동 해가지고 3.85초당 한 표, 예, 4.18초당 한 표 이런 식으로 나온 지역이 나와버렸습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사람들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뛰어가면서 투표를 해도 이런 거를 달성하기 어려워요. 이 미국 국제선거 감시단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냥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어디서 다 끼워져 있어가지고 혹은 전산 부풀리기를 통해가지고 투표율을 올리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장동희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3% 차이에 불과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들이 기록됩니다. 여기 보면 부안군 행안면 같은 경우에는 2033명이 지금 현재 인구수인데 사전투표 인원이 여기는 아마 5시인데 2464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기 광양시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1443명이 투표 인원인데 인구수가 넘은 1714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관위는 이런 식으로 또 해명을 하죠. 원래 간례를 하면 부안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투표를 한 사람은 가능하다. 태인동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그 통계자를 여기가 20대 대선 결과입니다. 20대 대선 결과인데 여기 태인동이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투표 인원이 지금 425 맞나? 1078이 1078. 그러니까 선거 인원이 1078 중에 939표만 이렇게 투표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다음 여기 행안면 같은 경우에도 1756표였던 거예요. 20대 같은 경우 인구수 100을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선관위가 거짓말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과거의 투표 성향하고 비교를 해보면 갑자기 행안면에 그리고 광양시에 있는 태인동에 또 뭐 많아요. 지금 철원시 금붕면 같은 경우에는 645%가 지금 투표했다는 이런 엑셀 조사도 나오고 이러는데 곳곳에서 이 뻥튀기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당일 투표를 올인해야 한다는 이유는 사실 우리 전학교 선생님하고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부정선거임을 입증할 수는 있다. 어떻게? 당일 투표에 올인을 해서 투표율이 100%를 넘겨버리면 그 부정선거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거 조작 세력들이 첫날에 너무 조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100%를 넘겨버리는 것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4.15 총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주시 진동면 입구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 인원들이 있었어요. 저는 금북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이랬더니 역시나 흔한 답으로 관내 사전 투표를 해서 그렇다. 파주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역은 DMZ입니다.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이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은 그 출입 통제 이런 서명을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주고 결국에는 거짓말인 것이 그냥 단루가 나는 겁니다. 이미 행안면 주민들이나 어제 행안면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탐문을 해보니까 사전투표 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어저께 밤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형상 기억 종이와 같은 그런 거짓 답변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이건 5시 기준인데요. 예, 5시 기준인데 예,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죠. 2,719명이 투표구나. 1,366명.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번에는 투표를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전라도 지방에 있는 저 엄청난 투표율, 저 5시 기준입니다. 6시 기준이 아니라 저런 것들은 저는 그 다음 한 번 더. 그 다음. 저는 이 본인 확인기를 통한 장난 아니면은 좀 더 이게 평창동에 4번 투표한 사례입니다. 평창동에 4번 투표한 사례에 어제 이영근 PD님이 방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분증 저 몇 개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장면이 발각이 돼가지고 사진도 찍히고 지금 수사 의뢰가 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수석일가 이런 식으로 중국 투표한 사람이 발각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은 중국 투표 발각되고 어떤 특정 그룹 아니면 아예 전라도 지역 중에 어떤 특정 그룹은 본인 확인기 기능을 끄거나 아니면은 무슨 신분증이 있어가지고 이 2번, 3번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까 말했던 그 우사인 볼트와 같은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촌 같이 이렇게 투표 용지를 마음대로 밖에 반출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성북행정복지센터에 있었던 일 역시도 반출 사례입니다. 그럼 이 반출 사례가 이 사람들은 투표 교부 발급기에서 교부를 받은 것이라면 이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제3지에서 대량으로 투표지를 만들고 기표를 해가지고 투표 용지에 넣은 사건으로 볼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투표지를 어마어마하게 대량으로 위조할 수 있다는 거. 청인가 사연을 탈취를 해서 위조를 하고 또 이 봉투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것이 엄청난 카르텔이다. 이거는 대량 위조 사건이고 대량 투입 사건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네, 중국인이 투표했다는 걸 인정하고 만료된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료된 신분증을 가공을 하면은 제3자가 얼마든지 투표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위조 투표지, 위조 신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공해서 투표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십시오. 예, 제가 일부러 문제의 투표지인데 바코드 일부러 올렸습니다. 일부러 올리면 이거를 누군가 분석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역시나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바코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코드는 원래 일반 바코드처럼 일련 번호가 원래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있는데 선관위는 이 바코드의 일련 번호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육안으로 이 번호를 없애므로써 위조 투표지라는 걸 순식간에 알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꼬름하게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게 일산 서구와 관련성이 있는 투표지라는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산 서구 투표지 46497 이 바코드 번호 이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번호를 알면은 발급 시각하고 누가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2020년 4.15 총선에 나왔던 투표지거든요. 이게 이제 시흥시 그 고물상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투표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마지막에 보죠. 시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부여 투표지는 경주에서 발급한 것이라고 친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 국회에 자료도 줬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21대 국회, 그러니까 양라면 제2사전투표소 해가지고 선거일 투표구, 세대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까지 다 나오죠. 시간까지 나옵니다. 발급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매칭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코드하고 이 사람이 투표한 시간대를 매칭을 하면 이거 누가 발급했는지 언제 발급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얘들이 지금 그걸 못하는 이유는 이 투표지가 그 용인 수지에서 발급된 게 아니라 어느 삼지 아니면 그 임시사무소나 이런 데서 임의로 대량으로 출력을 해서 해석용 봉투 안에 집어넣은 투표지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3구 대선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3구 대선에서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저기 이제 또 이재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3구 은평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대구 만촌 일동에도 이렇게 있었죠. 줄 서서 투표용지와 봉투를 나눠주면서 봉투를 열어보니 이재명 기표된 용지가 나옴. 이런 것들이 전국의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선관위는 그거를 속구리 투표라고 하면서 물타기하고 노정희하고 뭐 그 당시 김태환이랑 뭐 이런 애들이 날아갔는데 문제는 위조 투표지 사건이죠. 이게 위조 투표지 사건이고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종로 창시 3동 사전투표소입니다. 여기도 갑자기 이 봉투를 세안을 보니까 갑자기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표 창간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관외 사전투표 그 봉투를 따면은 2장 3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하나 다 멈추고 중단시키고 경찰을 불러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개표 창간 들어가시면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관외 사전투표 딸 때는 무조건 2장 3장 있는지 보고 이게 다 그 뻥튀기 된 그 70% 80% 되는 관내 사전투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찰찰 찰면은 나오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뭐 다 조작인데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높습니다. 이번에 관외 사전투표는 이 SKT 망을 썼어요. 왜 SKT 망을 썼지? 해킹이 됐잖아요. 근데 해킹이 됐는데 이게 해킹이 된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KT 망을 썼는데 갑자기 이 해킹된 망을 이번에 유독 관외 사전투표 망에 SKT 망을 가져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관외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어마어마합니다. 저번에 4.10 총선에서의 관외 사전투표 321만 표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지금 430만 표가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430만 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관외 사전투표의 그 등기번호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등기번호. 여기 보면 남부산 우체국에서 기장으로 갈 때 그 우리 교수님 기장은 부산시죠? 예, 부산시죠? 그게 부산시 아니에요? 행정구의 부산시죠? 그러면은 남부산에서 기장으로 가면 부산시로 가는 거잖아요. 부산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얘들 보십시오. 부산 우편집중국에서 갑자기 중부권 광역분류센터로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울산을 갔다가 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가는 거. 그 다음 거는 이거 보세요. 나주에서 목포로 가요. 나주에서 목포로 갈 때도 전라도에 전라도로 가는 거예요. 나주와 목포 되게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광주 우편 집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또 중부권 광역물류센터로 가요. 영암으로 갔다가 다시 목포로 가요. 네. 가서
그냥 대전으로 갔다가 네. 대전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각 시대로 가고 부산은 다시 이틀에서 각 시에 네. 구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는데 지난번에도 저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 용지 안에 들어간 거 이런 것이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것도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면 이 동서우편 집중국이 도착했다가 발송했다가 다시 발송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조작해버려요. 그 앞부분. 여기 보면 저기 익산 우체국에서 동전주 우체국을 하는데 저 보세요. 접수됐다가 접수 취소됐다가 접수됐다가 접수 취소됐다가 이런 이상 형태의 그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발급 기록은 관내 사전 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조작됐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지금 무려 430만 표인데 과연 여기에 몇 퍼센트가 혹은 전부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에서 우체국까지의 그 우편집중국 광역권 물류센터 우편집중국 우체국 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사각지 돼요. 통과리를 해버려도 그냥 다 바꿔버려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빨리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관내 사전투표 다 무효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민 그 시작 번호가 10688-218-78456입니다. 끝번호가 10688-2617-3279번호. 그래서 그 우편투표 그 등기번호 조회 이렇게 치시면은 그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과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상한 배송기록 지금 짧게 봐서 그렇지만 아마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그냥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결국 어마어마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게 관내 사전투표를 통해서 대량으로 보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파웨이 와이파이가 또 발견된 지역들도 있고요. 뭐 임시 사무소가 설치된 곳이 이상하다는 보고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그 방법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다 동원되었고 그걸 통해서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어마어마한 권력 찬탈을 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부연 설명 있었지만 핵심은 지난 6.3 대선 한우 앞둔 오늘 6월 2일에 긴급 이렇게 기자회견 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29, 30일 이틀간 있었던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 관리 부실에 관한 선관위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이 외면하는 가운데서 무엇보다 증거가 드러난 그 실체에 대해서 오늘 밝히고자 그 지난 2025년 5월 30일 07시경 경기도 용인 성복동에서 이루어졌던 관외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그 당시에 그 사전투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면은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 하나 받고 투표 용지를 또 받게 되는데 근데 받은 봉투 안에 이미 A 후보 기표가 된 그런 투표 용지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투표 참관인에게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선관위 직원이 와가지고 송모시가 되겠지요. 와가지고 이거 아니 증거인멸이죠. 당연히 투표 용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투표용지가 왜 들어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투표용지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효표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 있고 난 뒤에 한 3시간 뒤에 투표자가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작극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수사의뢰했다는 선량한 유권자가 국민이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는 이 현실을 보고 당시 현장에서 참관하신 분들께서 직접 용기를 내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께 이 실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용기 내어서 오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그때 선관위 직원 송모 지도 계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인도 오늘 함께 오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뭐 납득이 안 된다 하신 분도 있을까 싶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투표용지에 보면 하단에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즉 그날 이미 관외 투표용지, 투표봉투 안에, 관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기표된 그 투표용지는 그날 당시 경기도 용인 수지 성복동에서 발행한 투표용지가 아니라 바코드를 확인해 보니 경기도 고양시 서구에서 발행된 그런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그 투표하러 왔는 선량한 여성분, 그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표용지가 왜 거기서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거꾸로 지금 덮어 씌우는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기에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오늘 이 기자회견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들께 다가올 당장의 내일이 6월 3일인 당일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들께 고발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부정선거가 실체 아닙니까? 이것은 선관위에서는 이틀 연속해서 김용빈 사무총장과 다음날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뭐 그냥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말만 했는데 이것은 관리 부실 차원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부정선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알 수 없는 투표용지가 투표 그 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대량 가짜 위조 투표용지가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투표라는 것은, 선거라는 것은 독일 사례를 들더라도 마찬가지고 당일에 가서 예를 들어서 A 후보와 B 후보가 있는데 단 한 표만 A 후보가 많다면 당선이 되는 것이고 단 한 표만이라도 B 후보가 적다면 낙선이 되는, 따라서 단 한 표만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정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서 선관위에서는 현재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를 오히려 고발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전 국민들께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묵인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국민들께서 판단을 국민들께서 해주십시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엄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오늘 그 피해자와 그 참관인을 직접 목도하신 분께서 용기 내어서 기자회견까지 왔는데 이런 것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거나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사회자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오늘 용기 내어서 귀한 시간 쪼개서 와주신 오늘 참관인으로 그날 사건 당사자 옆에 계시던 참관인으로 계셨고 고발인으로 오신 세 분께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그날 또 같은 옆에 지역이죠. 직접 또 선거 참관위로 참여했던 김상현 분께서도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발하는데 도와주신 분입니까? 박주영 변호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외에 또 더 질문할 거 있으면 시간 내서 짧게 질문 받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설명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짧게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부감대 교원들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캠퍼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 결과 경찰들이 무작위로 잡아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사전투표 참가하시는 분은 성조기를 넣었다고 수사까지 채워서 구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가 황교안 대표와 부감대를 구속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전국에 지금 부감대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며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발견한 것은 시민의 눈에서 부감대 감시관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각 투표소마다 가실 일이 있을 때 부감대원들과 함께 협조를 해주시고 부감대원들 어려움 좀 처해 있을 때 좀 함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피해가 심한데 부감대가
그 보호 좀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여기 와서 기자회견에 와주신 경기도 용인 그 승복동에 있었던 투표용지에 잘못된 것에 대한 증거라든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유튜브에 가서 이영돈 TV에 가서 보시면 오늘 새벽 2시경에 현재 5월 29일 30일 이틀간 있었던 사전투표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24분짜리 정도 다큐멘터리로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모든 국민들께서 다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선관위에서는 외면하거나 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책임감 가지고 이거 우리 주권 되찾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꼭 이영돈 TV에 거의 다큐멘터리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당장 6월 3일 오늘 두 가지를 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었고 오늘 증거로서도 오늘 기자회견 하러 오신 분들 통해서도 드러났고요. 덧붙여서 6.3 대선 내일입니다. 당일 투표가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 국민들께서 또 주권 행사도 열심히 잘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목이 많이 쉬어서 죄송했습니다.